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푹 잘 쉬었나요? 어떤 분들은 계속 시험지를 열어보고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내 답이 맞나 아니나 전전긍긍하고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2차 준비에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었기에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1차 시험은 제발 덮어두세요. 이미 열차는 떠났어요. 걱정한다고 점수 오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학에서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우리 통제 가능한 2차 시험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2차 시험 준비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 용어 정리입니다. 1차 시험 처음 준비할 때처럼 2차 시험도 2차 시험에서만 쓰이는 각종 은어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9가지를 뽑아보았는데요. 더 있다면 아래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와, 벌써부터 막막하죠? 진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딱 한 달만 지나면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에이, 이런 걸 몰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먼저 수업 실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업 실현에 틀이 있어요. 우리 실습할 때 기억하시죠? 과정안 썼었잖아요. 그것처럼 수업 실현에는 어떤 일련의 정해진 틀과 양식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제 수업 실현 만능 틀의 그 단계 부분만 따온 건데요. 이렇게 분위기 조성, 전시학습 상기, 동기유발, 학습 문제 안내, 학습 활동 구성까지가 도입이고요. 활동 안내 이후 질의응답 시간, 발표, 상호평가, 활동 마무리 이렇게가 이제 활동 1이에요. 그래서 저는 활동을 항상 2개를 했고, 보통 이 정도 하면 수업 실현의 일반적인 흐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 정리 부분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에 수업 실현의 문제지에 나온 조건들을 넣어야 되는데요. 특정 강론 내용을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고, 조건 아동이라는 게 등장할 때도 있고, 굉장히 그 조건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2016학년도 서울 기출인데요. 여기 1, 2, 3, 4, 5번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아래 이제 차시 학습 주제, 목표 이런 부분이 해당 강론 내용, 그리고 교과서 내용과 학습 선호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업 내용과 또 형식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참 막막하실 텐데요, 지금은. 근데 진짜 딱 한 달만 준비하면 그냥 만능이에요, 여러분. 기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심층 면접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구상형과 즉답형이 있고, 지역마다 집단 토의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상실에서 구상을 해서 구상형 시험실에서 구상형 답을 말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즉답형 방 가서 이제 즉답 얘기하고, 또 두 번째 즉답형 방 가서 즉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볼까요? 구상형 문제는 보통 어떤 지문이 있거나 그래프, 표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지적인 측면을 조금 더 다룬다면, 즉답형은 뭔가 좀 간단하게 나의 이제 생각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가 뒤에 자세하게 구상형과 즉답형을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책인데요. 이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거 저희 교장 선생님 방 안에도 이게 있어서 가끔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는, 네, 바로 이게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이게 시책의 가장 메인 부분인데요. 이것은 시도교육청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도교육청마다 다 다를 텐데 이거는 서울 기준이고요. 다음으로는 조건아동입니다. 조건아동. 처음에 이제 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수업 실현의 조건에 나오는 좀 특별한 아동을 말합니다. 좀 일반적인 아동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성격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혹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활동 설명이 끝나고 허공에 아이들을 순회 지도하면서 반드시 그 학생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2번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 활동 끝나고 뭔가 지도를 해준다면, 두 번째 활동 끝나고는 좀 애가 갑자기 급격하게 개선이 돼서 칭찬해주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보통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능틀인데요. 교직 논술에서 나왔던 만능틀, 이제 서러운 결론 만능틀 기억하시죠? 이게 수업 실현과 면접에서도 상당히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제 수업 실현 만능틀이에요. 도입 부분은 꼭 특히 이런 만능틀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긴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 부분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연습을 해서 이제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만능 도입으로 긴장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만능 틀을 많이 짭니다. 그리고 만능 틀은 이런 수업실은 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순회지도 하면서 그 허공의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피드백도 정말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다양하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지적인 피드백도 좋고 정의적인 측면의 피드백도 좋아요. 다양하게 골고루 섞어주는 거죠. 그리고 조건화동 만능 틀도 있습니다. 조건화동이 뭐였는지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앞에 다시 가서 보고 오세요. 이런 조건화동도 기출을 바탕으로 몇 가지 추려서 멘트를 준비를 해주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활동 끝나고 하는 1차 순회지도 때 문제가 있어서 지도를 하는 모습, 그런 멘트. 그다음에 두 번째 활동 끝나고 하는 2차 순회지도 때 발전된 모습을 보여서 칭찬해주는 멘트.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업실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해주세요. 심지어 저희 스터디는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를 위해 이름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저는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너무 재밌죠? 다음으로는 미러링인데요. 우리가 허공의 학생을 놓고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한 학생의 답을 듣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때문에 땡땡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점이 이렇다는 점에서 훌륭한 것 같아요 하고 요약해주면서 칭찬을 겸해주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 중개 피드백이 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땡땡이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하고 스포츠 중계하듯이 묘사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제가 교대 부초에서 피드백 받았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다음은 반성적 성찰인데요. 반성과 성찰 같은 의미 아닌가 싶겠지만 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기준이고요. 수업 실은 10분 이후에 5분 동안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인데 어떻게 했나 이제 복귀하고 자기 평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실수한 거, 내가 조건 빼먹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하면 제발 저 점수 좀 깎아주세요 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나름 말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안 했다는 것도 했다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분들은 똑같은 수업을 진짜 몇십 명을 보기 때문에 약간 반쯤 약간 조금 혼이 나간 상태예요. 진짜로.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했더라도 했다는 그런 뻔뻔함 중요해요.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구상형인데요. 구상실에서 어떤 자료를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하고 적어봅니다. 그리고 구상실 면접실에 가서 바로 그 답을 쭈루룩 말해요. 미리 구상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바로 말해야 되고 조금 길게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지식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책 공부를 많이 해야 하죠. 다음 이제 즉답형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말한 뒤에 한 1분을 날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내에서 답변을 해요. 바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인성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합니다. 순발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진솔한 나의 생각을 말하면 되는 부분이라 은근 구상형보다 즉답형 덕후가 있기도 합니다.